인도 야동 본 적 있나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 미친놈 아니야? 안녕들 하십니까? 여기는 매크로드 간지라고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의 한 도시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Q&A를 하려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일어나서 해야겠다. 댓글이 한 270개가 쌓였네요. 엄청 많네. 아니 인도 야동을 왜 물어 나한테? 이게 제 친구인데 미친놈이에요 이거. 일단은 인기 많은 댓글 순부터 쭉 훑을 거긴 한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유튜브니까 여행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대략적인 루트랑 뭐 돈 얼마 가지고 갔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 총 예산은 처음 시작할 때 정확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까지 모은 돈이고, 제가 뭐 33인데 모은 돈이라고 하기도 조금 우습기도 하죠. 근데 맨날 돈 모았다 치면 여행 가고 모았다 치면 여행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번 여행은 사실 유튜브 때문에 한 거죠. 유튜브가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약간 관종병이 심해서, 엄청난 관종이라서 이 여행 시작하기 전에는 막 웹툰도 그려보고 뭐 어떻게든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날뛰는 그런 사람인데, 성향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려다 보니까 다녀지겠어요? 안 다녀지지. 타이 반 자이 반 때려치고 그 가지고 있는 2천만 원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안쪽으로 쓰는 게 목표였어요. 제가 지금 4달째인데 첫 3달은 100만 원이 살짝 넘더라고요. 첫 달에 120만 원, 두 번째가 110만 원인가 그렇고, 제가 이 가계부를 썼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달에 정확히 119만 원, 거의 120만 원 썼고, 두 번째 달이 105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달이 108만 원. 이때도 거의 100만 원이고, 이제 네 번째 달이 60만 원도 안 돼요. 59만 5천 원. 인도 왔을 때죠. 뭐 아껴 쓰려고 쓴 게 아닌데 그냥 했는데 60만 원밖에 안 썼어요. 하루에 거의 2만 원 꼴이죠. 그러니까 동남아랑 인도가 물가가 싸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것 같고, 동남아랑 인도에서 돈을 많이 세이브해야지 나중에 뭐 북유럽이나 이스라엘 갈 때 그때 조금 오버해서 쓰더라도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계 여행할 때 저처럼 배낭여행을 하시게 되면 대충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루에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저는 2천만 원이니까 약 2년이죠. 2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미국까지는 제가 계획을 못 세웠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게, 이 유튜브를 하고 6개월 안에 1000명을 못 만들면 그냥 딱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6개월 안에 1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정확히는 119일 만에 1000명을 찍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지금 오늘 몇 명이야? 17,000명? 너무 빨라. 이 정도까지 생각은 절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하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하루에 막 4,000명씩 오르고 깜짝 놀랐어. 지금은 조금 속도가 줄긴 했어요. 너무 빨라도 안 좋아. 이게 천천히 꾸준히 올리는 게 좋죠.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예산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저는 영상 프리랜서였어요. 뭐 회사도 가끔 다니고 프리랜서 돈 받아서 딱히 모으려고 모은 건 아닌데 모아지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뭐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별로 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세우지도 않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약간 논팽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루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방콕에서 시작을 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부터 시작을 그때부터 비행기를 안 타기로 결정을 하고 쭉 북유럽까지 가서 오로라를 보는 게 제 이번 여행의 목표고, 첫 번째 목표고, 유튜브가 잘 되면 정말 여행을 쭉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이잖아요. 일을 하면서 다니는 게 지금 너무 재밌고, 힘들어요. 막 계속 뭔가 찍을 거를 생각도 해야 되고, 말하는 거는 힘들지 않은데 그러니까 뭘 찍을지를 고민하는 게 항상 그게 참 힘들어요. 지금 여기도 걱정인 게, 여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냥 편하게 쉬기 좋고 뭐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긴 좋은데, 그 인도 약간 내려갔을 때처럼 막 사기꾼 득실 걸어서 그런 데서 막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어렵긴 한데, 원래 약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면서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봐주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너무 재밌고, 혼자 여행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 지금 카메라가 같이 있으니까 외로운 기분도 전혀 안 들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17,000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 딱 들어요. 진짜로 너무 재밌고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지금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루트.
그래서 지금 이거 인도는 이제 비자가 한 2주 남았어요. 제가 남겨둔 장소도 거의 여기랑 이제 한 군데 더 하고 끝나죠.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파키스탄을 넘지 않으면 제가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두 번째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서 키르기즈스탄 있죠, 그 스탄 붙는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여행을 지속하느냐는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결정을 해서 실크로드 나라들 거기 한번 돌고, 원래 이란을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 날 것 같더라고. 뭐 이란을 못 가면 어쨌든 이란 뛰고 중동에 가서 뭐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데 구경하고 이집트까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해서, 제가 옛날에 구소련 나라들 있죠,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보고 싶더라고요. 구소련 약간 동유럽 쪽을 거친 다음에 북유럽을 갈 생각입니다. 북유럽에서 일단 1차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 쪽을 구경할지 안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 이제 유라시아 대륙 여행을 끝낸 후에 아마 미대륙을 갈 것 같아요. 그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제가 옛날에 남미를 가본 적은 있지만 한 번 더 남미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한 재미일 것 같아서, 이제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남미 끝대륙 그 우수아이아까지 가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해서 죄송합니다. 배고파가지고. 여러분도 먹으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나도 먹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시즌2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유튜브가 잘 되면 다시 남미까지 내려가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제일 꿈에 그리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국을 좋아했고 동경했고, 그래서 아껴놨어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약간 맛있는 음식을 가장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돈가스 먹을 때도 다른 거 밑반찬 이런 거 다 먹고 밥까지 다 먹고 맨 마지막에 돈가스를 먹어요. 군대에서 그거 보고 선임이 미친 새끼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특이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끝까지 아껴놨어요. 미국을 너무 가고 싶고, 유튜브가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궤도에 올라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1000명 넘어서 뭐 5000명만 돼도 유튜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마 가지 않을까. 여러분이 봐주시는 덕에 광고비가 뭐 들어오게 된다면 그 돈으로 뭐 비행기 값이라도 이렇게 보태서 하면은 충분히 미국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여행, 이번 여행 하나랑 미대륙 여행 이제 두 번째. 그 이후에도 또 안 가본 나라들이 많으니까 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세 번째가 이전에 뭐 했냐 그 질문이었는데, 영상 프리랜서를 했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이었어요. 여행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해서 이제 디자인과 영상 쪽을 나왔기 때문에 막 만화 같은 거 그려서 DC 올리고 했죠. 카얀겔에서 제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 이제 남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윤우주 만화 아시죠? 한때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유명했던 윤우주 만화, 군대 만화를 그 만화를 그렸었는데 그거 이후에 뭐가 없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는 막 뭐 SF도 그리고 카얀 그 DC의 카툰 연재 갤러리라고 만화를 올리는 그 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배출된 작가들이 누가 있냐면 뭐 이말년, 기안, 주호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카얀겔, 옛날 카얀겔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웹툰 작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적당히 뭐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어서, 뭔가 그 빠니보틀이라는 그 닉네임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만화를 막 그려서 올리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그 DC 특성상 아무래도 남초 사이트인데 맨날 만화들이 막 뭐 여고생 무슨 뭐 여고생 팬티 이런 거만 올라오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한 걸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섹스 어필로 막 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인기를 끄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유튜브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어떤 만국의 공통인데, 제가 그래서 올렸던 거 뭐냐면 군대 만화 위에는 막 SF 무슨 뭐 옛날 핵시설 막 이런 공상과학 이런 걸 올리니까 사람들이 클릭도 안 하는 거야 잘.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화는 그러다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뭐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막 친구들끼리 술 먹다 보면 얘기 많이 하잖아. 막 잠깐 유튜브나 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 상황이 유튜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딱히 지금 직장도 없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여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이 영상 쪽이니까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아요. 그 유명 유튜버 열악이들 이분들처럼 뭐 엄청 깔깔나게 잘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인 편집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뭐 나 간다고 뭐 붙잡는 사람도 없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뭐 엄마 아빠도 거의 그냥 뭐 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튜브를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샀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봐주실 줄 몰랐는데 되게 감사한 거죠 지금. 사실 별 실감이 안 나요. 이 17,000명은 1,000명 때는 제가 왜 그러냐면 1,000명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올라가는 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내가 하는 게 진짜 이게 맞는 걸까. 그 1,000명 이하 때 구독자분들은 뭘 해도 다 제 편이에요. 뭘 해도 진짜. 그러다 보니까 고맙기도 하면서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은 약간 의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확신이 안 드니까 불안하고 이게 있었는데 그 1,000명 이후에 올라가는 거 보고 나쁘지 않구나,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3개, 이렇게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약간 투머치 토커라서 말하다가 딴 길로 새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요 댓글들 인기 순으로 훑어가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맨 제일 추천 맞은 게 팬티는 보통 몇 일씩 입는가? 이거 근데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저는 2-3일에 2일은 아니다 솔직히 3-4일에 한 번인 것 같아요. 빨래를 자주 할 수가 없으니까 빨래 주기에 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팬티 가지고 있는 숫자는 한 4개인가 3개인가? 직업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렸죠. 대충 나라들 계획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는데 파키스탄은 지금 제가 고민 중이에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의견도 들을게요. 갈지 안 갈지 고민 중인데, 아직 비자는 안 받았지만 파키스탄은 고민 중인데, 그 다음 나라들을 대충 설명해드리자면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르기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은 아마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터키, 이집트, 동유럽. 근데 유럽에서는 조금 안 가본 나라들, 생소한 나라들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몰도바 이런데. 저는 뭐 몰도바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외국 유튜버 보고 딱 봤거든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뭔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들 말고, 제가 뭐 힙스터라서 그런 데만 골라 가는 게 아니라 여행 유튜버니까 좀 안 가본 나라들을 제가 대신 가서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유럽까지 가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미 여행 가는 거고. 키 별로 안 작아 보이시는데 자꾸 영상에서 키 작다고 하시는데 키만 작나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제 친구인데 보통 키 작은 사람들이 다 작지 않나? 대부분? 아니 나만 그런가? 아무튼 그 영상 보면서 항상 궁금했는데, 히치하이킹 할 때도 그렇고 이발할 때도 그렇고 기차에서 명상할 때도, 내가 기차에서 명상을 했었나? 간혹 가방을 안 메고 옆에 두고 다른 데 두고 몸만 다니시더라고요. 훔쳐갈까봐 걱정돼도 안 훔쳐가나요? 원래 걱정을 안 하는 여행 스타일인가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니까. 제가 가방에 총 3개 있습니다. 큰 가방 2개랑 요 맨날 가지고 다니는 작은 가방 하나인데, 일단 저는 지갑이 2개고 하나는 예비용이고 하나는 이제 실제로 쓰는 지갑이에요. 지갑 여권, 뭐 카메라 이런 중요한 핸드폰 같은 중요한 물품들은 다 이 워터프루프 백에 다 쳐넣은 다음에 얘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항상 씻을 때도 똥 쌀 때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위험한 적 없던 것 같긴 한데, 얘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예비 지갑을 다른 큰 가방에 이제 2개 가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방은 뭐 텐트랑 옷까지. 그러니까 이 A라는 가방은 누가 가지고 와도 다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들로 채워진 가방이죠. 걔는 그냥 두고 다녀도 돼요. 걔를 누가 만약에 훔쳐간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훔쳐갈 정도면 그냥 네 가져라, 약간 이런 느낌. 가방이 A고, B는 노트북 그리고 예비 지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가방인데, 얘는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걔는 자물쇠로 잠궈놔요. 이 조그만 자물쇠로. 근데 그렇게 큰 가방 2개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훔쳐갈 일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특히 유럽 같은 곳에서는 칼로 째고 뭐 이렇게 안 했는 거 손 넣어서 가져간다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 가방을 누가 칼로 째서 훔쳐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앉아서 해야겠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인도가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막 성추행, 성폭행 이런 어떤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여성 여행자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문제 있죠. 뭐 도둑이나 강도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남미보다 나아요. 이거는 뭐 제가 무슨 뭐 정확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긴 한데, 제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는 남미가 그런 쪽에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도랑 남미 둘 다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남미는 위험했어. 일단 좀도둑도 많았고, 저는 아니 신발을 왜 훔쳐가지 남미에서? 남이 신던 신발을 그것도 뭐 이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었어. 그거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신발이었는데 그걸 훔쳐가더라고요.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근데 인도는 좀도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기, 호객 이런 건 심해도 도둑은 근데 뭐 없진 않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빈번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당길로 샀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조그만 가방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나머지 가방은 이렇게 또 금방금방 갔다 와요 어디. 근데 제 이 여행 습관이 아마 유럽 가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도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여행으로 현재까지 얻은 거 이런 말들이 많죠. 뭐 여행 가서 자아를 찾는다, 뭐 여행 가서 뭘 얻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처음 여행할 때부터 딱 제 개인적인 여행 철학이에요.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여행 철학이 뭐냐면, 여행 가서 얻을 수 있는 건 여행 안 가도 얻을 수 있어요. 뭐 자아를 찾는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간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방 안에서 이불 안에서 잠자다가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얘기하다가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행 와서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게임할 때 재밌잖아요. 여행도 재밌어요. 저는 뭐 안 와본데 아니면은 좀 생소한데 와서 자고 약간의 살짝 위험을 감수하면서 뭔가에 도전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여행한다고 그렇게 막 사람이 바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여행에 관련된 거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행 가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생도 그래요. 여행 가는 거 싫어해요. 이해도 못하고. 저는 존중해요. 상관없어요. 여행 안 가도. 심지어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뭐 눈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뭐 그럴 수 있긴 하죠. 근데 요즘 같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여행 안 가도 다 눈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행 가실 거면 제가 뭐 어디 가라 추천은 드릴 수 있지만, 여행을 별로 그렇게 생각도 없으시는데 제가 가라 막 이렇게 말씀드릴 의향은 전혀 없다는 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죠. 지금 나이에 유튜버를 꿈꾼다? 그것도 거의 지금 전업이니까. 전업 유튜버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다못해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튜버 서버가 불나가지고 다 없어졌어. 당장 어떡할 거야.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제가 그만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30인데 잘 나가는 회사 때려치고 세계 여행 하고 싶습니다. 한 소리 해주세요. 잘 나가는 회사를 때려치는, 글쎄 이거 뭐 개인의 몫이니까 뭐 이거 어렵네. 아시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저도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잘 나가는 회사인데 때려치고 싶다는 거는 본인 생활에 완벽히 만족을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왜냐면 만족을 하신다면 이런 질문이 안 올 것 같아요. 잘 나가는 회사를 왜 때려쳐? 잘 나가는 회사면 다녀야지.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결혼할 때도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뭐 아들인지 따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디를 보니까 남자분 같아요. 일단 남자분이라고 상정을 할게요. 우리 아들 뭐 삼성 다닌다 LG 다닌다 막 이렇게 딱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때려치고 싶다는 건 뭔가 만족이 안 되신다는 거고. 근데 한 번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쯤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에 몸을 한 번쯤은 던져보는 것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게 문제야. 너무 실패에 대해 인색해. 사람이 살면서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유튜브 실패할 수 있어요. 하다 안 될 수 있어. 갑자기 막 실언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갑자기 구독자님들이 이 새끼 병신이 이러고 다 구독 취소 눌러버리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때? 시도해본다는 건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제가 옛날에 웹툰 그렸다가 잘 안 했다고 했었죠. 저는 그 시도했다는 거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제 스스로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거를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맨날 나도 웹툰이나 그려볼까? 해볼까? 이 생각만 하다가 아이씨 나중에 하자, 내일부터 하고 오늘 그냥 롤이나 하자, 오버워치나 하자 이랬으면 그냥 그런 놈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으니까. 지금 저를 보시는 어떤 분 중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 그때 윤우주 그랬던 새끼 너 딱 해봤으니까 그런 거라도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를 때려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번쯤은 이 댓글 남기신 분이 진정 자기가 본인으로 하고 싶은 거에 단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몸을 던져보시는 거는 좋은 시도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음악 누가 만들었나요? 핵 좋네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거 네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음악을 두 개 씁니다. 제 친구가 만든 거 하나랑 그 켈빈 맥레오드라고 무료 음악을 저작권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 분이 계세요. 그분 음악을 쓰는데 딱 어울리더라고. 제 영상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청한 질문을 한 이 음악을 만드는 제 친구는 지금 펍지에 다니는 아주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머리가 멍청해서 그렇지 뭘 하면은 그래도 끈딱지게 잘하는 친구예요. 심성도 여리고 아주. 갈수록 왜 영어가 인도식으로 변하나요? 이거는 남미 가면은 영어 남미 스페인어식으로 변하고, 인도 오면 인도식으로 변하고, 약간 로컬라이징화 되는 거죠.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형님 자기 위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뭐 시미켄 TV야 뭐야? 근데 이거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 여행자분들은 이제 여성 여행자분들끼리 어떤 고민이 그게 있더라고요. 약간 그
그 여행 중에 뭐 생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남성 여행자도 그게 있죠. 그 여행 다니면서 야동 어떻게 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마냥 웃긴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 채널이 제 생각보다, 저는 남성, 제 나이랑 비슷한 남성분들만 보실 줄 알았는데 와, 여성 시청자분들이 엄청 늘었고, 심지어 가족이랑 같이 보신다는 분들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막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욕도 제가 피카츄를 가리는 게, 욕을 제가 안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 성격이니까. 제가 욕을 안 하는 순간 그건 제 가식이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서 욕을 하는데, 피카츄 가리는 게 되게 연령층이랑 성별이 되게 다양해져가지고, 이런 질문에 대한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뭐냐면, 이상현님 아마 군대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뭘 하셨다면 아마 그게 제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이 이상은 좀, 영어는 여행하면서 늘게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진짜 못했어요. 제가 토익이 600점 나왔어요. 딱 600점. 졸업하려면 6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정확히 600점이 나오고 그 뒤로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무슨 뭐 전치사니 뭐 동사니 이런 거 아예 몰라요. 느는 방법 중에 뭐냐면 쪽팔림이 아예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게 뭐 문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뭐 이게 과거형이든 뭐 현재형이든 상관이 없어. 일단 말해야 돼요. 근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중요한 건 제가 살면서 여태까지 영어권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 스페인어, 여기는 힌디어, 아니면 유럽 쪽도 영어를 주로 쓰는 나라를 안 갔고, 일본 갔었고, 그러니까 베트남, 동남아 이런 데다 보니까 못해도 그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영어가 쉬워요.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쉬운 단어만 쓰고 이러니까. 그리고 영어를 하면서 느낀 건 굳이 어려운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실생활에서 쓰는 회화는 진짜 다 우리가 아는, 중학생도 아는 단어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들은 굳이 이 영어를 쓸까? 같은 단어들을 많이 막 쓰잖아요. 몰라, 기억도 안 나.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은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이라서, 근데 그거를 나도 알고 있는 단어인데 겁이 나는 거야. 이걸 쓰려면 이거 내가 맞는 걸까? 이거를 과거형으로 지금 써야 되나? 이걸 뭐 비를 붙여야 되나? 여기 던지 딘지, 이거를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말해야 돼. 그냥.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아마 영어 잘하시는, 진짜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이 보시면 제 영어 되게 가소로우실 거예요. 저게 뭘 잘하는 거야. 문법도 틀리고 뭐 과거형 이런 거 지키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틀려서 안 쓰는 것보다 틀리지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옛날보다는 조금 늘는 것 같고,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더 행복해졌나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의 동남아, 인도 여행은 제가 다 두 번째예요. 거의 대부분 여행지가 뭐 자해살메르나 안 가본 여행지를 더 간 적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숭이가 그래도 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와본 거죠. 사실 여행 왔던 또 오면 재미가 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여행이 너무 즐거웠던 게 유튜브랑 같이 하니까 새로운 맛이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로서 하는 여행이랑 그냥 내가 좋으려고 하는 여행이랑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둘 다 재밌는데 저는 지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500명대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막 구독자가 어느 날은 막 마이너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못하겠어. 지금 하루에 못해도 1000명은 늘었고, 바야흐로 이틀 전에는 하루에 4050명이 늘었어요, 정확히. 근데 500명 때는 마이너스 1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죽겠는 거야, 그날. 진짜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유튜브랑은 나랑은 안 맞는가 보다, 내가 말을 못하나 보다, 재미가 없나 보다. 그리고 내가 내 걸 봐도 이 말로는 빡세게 여행한다고 했는데 별로 안 빡센 것 같은 거예요, 여행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행, 제가 전에 했던 남미 여행이나 그 유럽, 일본 자전거 여행 했던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빡센 게. 정말 남미 갔을 때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지랄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 사막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 사막에서 이런 과자 하나 먹으면서 물 막 시냇물 이렇게 먹고 막, 왜 했지 나 그거를? 그때 영상을 찍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까지는 그게 한 4년 전, 5년 전이니까 그때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막 지금 하고 있는 여행은 진짜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 그 제 0명 때부터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 17,000명 다 고맙지만 그 막 0명 때, 1명 때는 영상 하나 올랐는데, 제 앞으로 여행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올렸는데 제 옛날 여행기 보고 와주신 분들이에요. 계속 봐주시더라고. 사실 그분들이 꾸준히 봐주셨기 때문에 막 지금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거고, 고맙죠. 되게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은 진짜. 아무튼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500명 때 막 그때는. 지금은 너무 즐겁고 앞으로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저는 계속 봐주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진짜 5년 10년 하고 싶어요.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막 빡세게 병신같이 너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위험을 추구하면서 텐트 치고 자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원래 제가 여행을 그렇게 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맨 처음 하게 된 게 딱 이게 좀 우픈 얘기긴 한데, 제가 원래 막 밖에 나다니는 걸 좋아했나 봐요. 엄마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도 막 시장 가서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랬다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하는데 집이 그때 뭐집 상태가, 그러니까 집 재정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때 60만 원이었나?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첫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중국을. 그거 약간 한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알바 해가지고, 첫 여행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자전거 여행. 그 다음부터 계속 자전거 여행만 했어요.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맨 처음 여행 다큐 같은 거 본 게 이제 그때 옛날 인천 TV였나? ITV였나? 소년원에서 이제 곧 나온 나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자금을 그 나라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한 다음에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생시키는 거죠. 약간 갱생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어렸을 때 그걸 너무 감명 깊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매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제 여행 가치관과 철학이 정립이 됐어요. 그냥 그때 끝났어요. 그 이후로 비싼 호텔에 가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관련 매체를 만들 때 조금 신중해야겠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이렇게 제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옛날에 여행기를 만들면서 또 제 거를 보고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행 관련된 매체를 만들 때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맨 처음 제가 본 힘들게 여행했던 그 다큐를, 그 이름이 나쁜 아이들의 세상 여행인가 그랬어요. 되게 오래된,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거를 맨 처음 보고 나서 여행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갔던 곳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 일단은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행지는 정말 상대적인 곳이라서, 제가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간다 한들 그곳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무 각기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곳은 있죠. 옛날에 자전거 여행으로 남미 갔을 때, 원래는 제가 우유니 사막을 엄청 가고 싶어 했어요. 우유니 사막 그거 맨 처음 본 게 와우에서, 그 소금평원 맨 처음 보고 와우에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모티브가 된 곳이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이면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갔는데 실제로도 멋있었는데 사막이다 보니까 2시간 보니까 지루하더라고. 계속 똑같고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그 우윤이 지나서 고원 사막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소금 사막은 아니고 그냥 황무지인데,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인데, 거기를 너무 힘들게 자전거 타고 막 이틀 가다가 막 버려진 집에서 자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막 버려진 집에서 자고 막 텐트 치고 자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 조그만 온천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온천 안에서, 조그만 온천이에요. 정말 제 자취방만 한도 안 되는 작은 온천인데, 그 온천에서 하룻밤 자면서 바라본 별 하늘이, 와, 맨눈으로 은하수가 보이는데 뭐 할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인 곳 여행지를 별로 안 가는 이유가, 사람이 아무리 뭘 만들어놔도 자연을 이길 수 없더라고. 그냥 끝나. 그 온천, 그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 그런 자연 온천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그 500원 내면 24시간 쓸 수 있는 온천인데, 밤에 아무도 없고 식당 하나 있고, 그 황무지에 식당 하나랑 숙소 하나 딱 2개 있어, 건물이. 거기 앞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텐트를 치고 잠고 오줌 싸러 나왔다가 본 그 별밤은, 아마 제가 언젠가 죽게 되면 죽기 전에 아마 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별 하늘이 미쳤어. 사진으로도 안 나오고. 그거는 자연환경 말고 이제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앙코르와트. 제가 마추픽추도 보고 본 이후에도 앙코르와트를 봤는데, 앙코르와트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뭐 티티카카, 볼리비아에 있는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이제 해변인데, 바다 해변이 아니라 호수 해변, 거기도 좋았고. 근데 좀 이름 없는 곳들 기억나는 곳이 많아요. 제 여행기에는 적어놨는데 지금 거기에 이름 없는 곳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남미에서 좀 추억이 많아요. 제가 남미에서 추억이 많았고, 인도에서 이번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자이살메르 사막도시. 거기 정말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더워. 거기는 뜨거워. 이전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도시는 여기 맥그로드 간지. 탈모예요? 약 먹고 있어. 장시간 버스 타다가 똥 급하면 어떡하나요? 이거 중요하죠. 그럴 일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 내가 앞으로 긴 버스나 기차를 탈 것 같다. 근데 기차는 괜찮지. 버스를 탈 것 같다. 미리 싸둬야 돼요. 그리고 미리 먹지 말아야 돼요. 인도 야동 본 적 있네. 뮤지컬. 이 새끼도 제 친구인데, 너 맨날 보는 그 사이트 있지? 거기 가서 그거 한국 말고 인도로 바꾸면 네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재밌게 봐. 빠니니 영상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국 오지 마세요. 저 유럽 갔다가 한 번만 찍을게요. 미국 가기 전에 한국 한 번만, 한 달만 진짜 찍을게. 나도 엄마 아빠 친구들 봐야지. 여행하면서 외롭거나 한국 돌아갈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있죠. 그리고 숙소를 가장 저렴한 숙소로 고집하고 비행기 안 타려고 하는 이유, 여행 컨셉.
여행 컨셉이자 제가 그렇게 하는 여행을 좋아해요. 지금 자전거를 안 하는 거는 자전거로 여행하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전거를 안 하는 거지, 저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걸로 하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힘들고 거칠고 살짝 스트레스가 포함된 여행을 좋아해요. 뭐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뭐 M 그런 건가? 뭐 지금 외롭진 않아요. 카메라랑 같이 쓰니까 진짜 이거는 이 카메라 고프로가 그냥 17,000명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재밌고, 물론 이제 사람 많아지면서 악플도 엄청 많이 달리고 하긴 하는데, 뭐 연예인도 악플 달리는데 나도 악플 달리는 거고, 뭐 DC나 이런 데서 하도 많이 봐서, 특히 만화 그릴 때 악플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여행 후 돌아가서 무엇을 할 생각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20대면은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면 아마 적어도 막 35살 이럴 것 같은데 받아주는 회사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이 없어요.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 나라를 여행하셨었나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 일본, 한국 맨 처음, 그다음에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일본이지, 캄보디아, 태국. 제일 좋아하는 나라 태국,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 볼리비아. 달라요, 두 개가. 세계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 결정적인 계기는 모르겠고 그냥 재밌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마지막 회사를 잘렸어요.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어. 퇴사하고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려놓은 거, 포기한 것, 안정적인 것, 남들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살 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해할 때, 33살의 나이에 그런 거 없다, 근데 이런 거에 당당해져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죠. 얼굴만 보면 키가 안 작아 보이시는데 계속 키 작다고 하셔. 키 대충 몇? 70이 안 됩니다. 머리에 쓰는 수건, 그거는 제 시그니처예요. 그리고 머리 안 감았을 때, 떡 쪘을 때 하면 좋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캡모자가 진짜 개 더럽게 안 어울려요. 진짜 남자들은 자기가 자기 거울 보면 그렇게 뭐 못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캡모자 쓰고 딱 그 거울을 보면 와, 진짜 세상 이런 찐따가 없어. 근데 이 수건은 그나마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매 순간 드립력과 화법이 매력 쩌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셨는지. 제가 말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이랑 재밌게 떠들고 웃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 생각에는 막 우리 고등학교 때는 왕따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다 같이 막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일단 다 친구 먹고 막 이랬어. 맞아, 고등학교 때도 저는 말을 많이 해서 남고였어요. 근데 그게 문제야. 인기가 많았는데 남고였어. 여자한테는 별로 인기 없는 스타일, 남자한테만 많은 스타일. 오빠 한국 오시면 저랑 만나주실 의향 있나요? 덜렁덜렁. 그거 떼고 오세요. 카양겔에 연재했던 캐릭터 보여주세요. 그림 실력은 제가 지금 뭐 그게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고, 구글에 윤우주 치면 나오고, 빠니보트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남겨주신 남사원 이분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호날두 vs 메시. 제가 축구를 잘 모르겠는데 메시요. 왜냐면 저같이 키가 작으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떻게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한번, 인도 한번 오실래요? 여행 중 몽정한 적 있으신가요? 야, 요런 질문을. 구독자 1000명 됐을 때 울었다고 했을 때, 10,000명 됐을 때 뭐 했어요? 1000명 됐을 때 왜 울었냐면 힘들어서 울었거든요. 그 1000명을 달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0,000명은 뭐 하고 그냥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카톡이 막 오는 거야.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10,000명 축하한다고. 뭐야, 10,000명이야? 너무 순식간에 달성을 해버려서 제가 막 1000명 찍고 나서 생각한 게, 이 다음에는 이 유튜버 막 5,000명 되는, 3,000명 되는 유튜버, 내가 이 사람들을 한번 이겨보겠다 결심을 하고 이틀 만에 10,000명이 돼버리니까 지금도 별 그게 없어요. 가능이 없어. 생각이 없어. 너무 빨리 됐어. 순식간에 돼서. 그러니까 뭐 기분은 좋긴 좋죠. 형 사랑해 덜렁. 그거 떼고 와요. 육로로만 세계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중간에도 나를 기다리는 많은 이벤트와 사람들과 멋진 경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쭉 뛰어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책으로 치면 이 책 보다가 그냥 결말 이렇게 뚝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로라를 보러 가는 게 뭐냐면, 오로라가 그냥 보고 싶으면 비행기 100만원 유해로까지 가는데 드는 총 여행 경비가 만약에 1,000만원 넘게 든다고 치면,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100만원만 내고 그냥 아이슬란드 넘어가서 오로라 보면 끝이에요. 간단해요. 그럼 볼 수 있어요. 더 편하게, 더 빨리. 근데 재미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이 여정이 없어요. 그 중간에 내가 아이슬란드까지 가는 이 여정, 인도 거치고 이 중동을 거치고
동유럽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여정 스토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나를 위한 스토리도 없어. 재미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를 저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면 타야죠. 왜냐면 뭐 여행 금지 국가 아예 법으로 불법으로 정해진 데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는데 참 요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여행 금지 뭐 철수 권고 이런 데는 고민이 많아서 찝찝한 거 겁나 잘 참으시는데 비결은 저 못 참아요. 저 비 되게 약해요 진짜. 근데 비가 약한데 토는 잘 참아요. 막 하고 싶은데 제가 참으려면 참을 수 있어요. 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 토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웬만하면 참는데 비는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살이 많이 빠진 게 여행이 힘들어서 빠진 게 아니라 사실 인도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카얀겔에 얘기하길래 뭐지 하고 검색해봤더니 봤던 기억이 있는 그 만화 관심병사 얘기. 지금 구독자 수랑 만화 인기 많아진 거랑 뭐가 더 기분 좋냐? 둘 다 비슷하긴 한데 근데 만화는 그런 게 있어요. 둘 다 거의 비슷한데 만화는 이제 내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만화가 유명해지고 윤은주가 유명해진 거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담이 없었어요. 그 만화는 뭐 내가 실수할 게 없잖아. 근데 지금 유튜브는 기분은 좋은데 부담이 엄청 돼요. 왜냐면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구독 취소가 생겨요. 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독자분들 되게 소중한 분들인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실언이나 실수를 하는 순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약간 모래성 같은 느낌이라서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게 사실 그런 걸로 신경 안 쓰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여행을 가식을 안 부리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악플에 상처는 안 받는데 또 너무 신경 안 쓰고 하면은 조금 또 약간 마이웨이 귀 막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부담감이 지금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 면에서 약간 만화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 친구 케빈 그 친구 되게 고마운 친구죠. 그 친구를 리시케시에서 만나는데 잘 사는 친구 맞아 잘 살아 화교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 지금 배그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뭐 가끔 연락하거든요. 맨날 배그하고 있어. 밤새서 배그하고 낮에 자고 밤에 또 깨서 배그하고. 근데 뭐 아버지가 사업도 하고 하신다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기당한 돈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사기당한 돈은 제 생각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사기당하면은 내 돈이 아까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만했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돈 얼마 안 돼요. 뭐 비싸봐야 5,000원 뭐 만원도 안 할 거야. 나를 속인 거야.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약속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500원 내기로 했으면 500원을 주는 거고 1,000원을 내기로 했으면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 사기꾼 새끼들은 그 약속을 어기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그래서 화를 내는 거고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기꾼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빠 뻘인데 그렇게 화를 내고 반말을 하냐. 나 이런 댓글 보면 참 웃겨. 아니 사기꾼이야 이 미친 사람들아.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나는 진짜 이거는 내가 반박하고 싶어. 사기꾼은 인종, 나이, 성별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기꾼은 사기꾼이에요. 약속을 어긴 사람들. 그런 놈들은 욕을 먹어도 싸요. 나 이건 소신발언 할 수 있어 진짜 이거는. 그리고 화를 내야 돼. 여행자가 무조건 웃으면서 친절하게 여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저도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착하게 대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쓸데없는 화를 낼 필요도 없죠. 싸가지 없게 대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화를 낼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행자를 물로 안 봐.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행 가실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여행 다닐 때 자기 감정을 표출하세요. 왜 참아야 돼?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왜 참아? 그거 뭐 500원이니까 그냥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악플이 달렸어요. 그 뭐 옛날에 그 바라나시에서 그 할아버지인데 왜 화를 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정신 고쳐 드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웬만하면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랑 같이 하면은 한국인이 계시면 이 얼굴도 좀 가려야 되고 이게 그 초상권 개념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초상권. 근데 초상권이 한국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막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재산권이랑 하나가 뭐였지? 그냥 이제 한국은 일단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얼굴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외국은 이걸로 재산권으로 쓰지 않으면 그냥 찍혀서 지나가는 걸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그런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뭐 정확히 제가 법 쪽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떤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모자이크를 안 하는 거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사전에 물어보고 근데 물어볼 때마다 제가 그거를 일일이 카메라 영상 담아서 하기에는 또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생략을 하는 거 있습니다. 한국인은
제가 조금 피하고 있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서로 방해돼요. 여행하면서 가장 한국 오고 싶었을 때는 인도 음식 먹을 때, 여행하면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과 가장 맛없었던 음식, 제일 맛있었던 거 그 베트남에서 먹은,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월남쌈 같은 거 2개 큰 거 500원짜리. 와, 저 환상이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근데 베트남 음식이 처음 먹었을 때는 그냥 그런데 이게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야채 많이 주는 것도 좋고, 아 그 고수향이 느껴지면 막 여기서 막 끓어올라 피가. 어우 너무 좋아. 제일 맛없는 음식, 대부분의 인도 음식들. 인도 음식 중에서 그나마 먹을만 했던 게 이제 빨락바니르라고 치즈랑 시금치로 만든 약 초록색 카레가 있어요. 그게 그나마 먹을만 하긴 한데, 그래도 이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있어요. 파스타 이런 거. 이번 여정이 끝난 뒤에도 여행 유튜브 계속 하실 예정인가? 야요? 네. 뭐 할 수 있다면. 인도 여성분한테 대시 받은 적 있나요? 인도 여성분한테 대시 받은 적이, 이게 대시라고 하긴 뭐한데 꾸준히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실롱 쪽에서 만난 친구인데 영상에도 나왔거든요. 그 친구한테 계속 연락이 오면서 막 그립다고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가 싫은 건 아닌데 그게 막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크게 막 많진 않아. 외국 여자보다 한국 여자가 그냥 좋아요. 근데 인도 여자 중에서 같이 한번 잠깐 영상을 못 찍었는데 하루 정도 아까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쁜 인도 여성분 한 번 만났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 미인대회도 나가서 우승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왜 못 찍었냐면, 제가 느낀 게, 나는 그 다른 여행 유튜브들 보면은 막 여자랑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 많잖아요. 안 되더라고. 안 하던 놈이 뭘 하려 그러면 안 돼. 저는 인터뷰도 애초에 못하고,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영어도 그렇게 완벽하게 못해서, 그냥 그런 유튜브는 그 유명하시죠? 희철리즘님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쁘신 분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멋있는 남자를 보려면 열아기들, 그분들 걸 보면 될 것 같고, 제 거에서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인도 여행 여자한테 어떠냐?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민감한 문제고.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쉽진 않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여자 혼자 여행하시는 분 많고, 근데 종종 이제 한국 여자분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서양 여성 여행자인데 와서 이렇게 뭐 성추행은 되게 흔한 일이고, 강간당했다는 얘기도 간간히 뉴스에 보면 들리더라고요. 아직 한국 여행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사실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놨는데 아직 이게 만들진 않았는데, 인도 현지인한테 물어봤는데도 한 반 정도는 여자 혼자 인도를 여행하는 건 지역마다 다르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특히 뭐 델리 이런 데는 여자를 보는 눈이, 인도 현지인이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인도 현지인이 여자를 보는 눈이 조금 거시기하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바라보는 그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약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안전을 기울이고 동행을 만들어서 같이 다니면 큰일 없이 여행을 마칠 확률이 95%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9%. 근데 문제는 1%에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치안 문제라는 게 그래요. 치안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나한테 안 걸리면 0%고 내가 걸리면은 100%예요. 뭐 치안이 어떻다 저렇다 제가 얘기 못 드리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와서 안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행지인 거는 분명하고, 동행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여행 카페, 인도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많아요. 같은 질문이 많아서 거기에 물어보시면 저보다는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진짜 여성 혼자 여행하신 인도 여행자분들이 남겨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여행 전에는 모든 리스크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는 본인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항상 감수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맞아 많이 왔어요. 이거 영상 뭘로 찍냐? 저 고프로요. 고프로 7. 마이크도 없고 그냥 고프로 딱 그거 하나. 가끔 이제 그 루믹스 G85인가? 카메라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렌즈가 제가 카메라를 잘 모르겠는데 달렌즈라서 너무 이 시야각도 좁고 이렇게 화질이 썩 좋은지도 모르겠고, 특히 그 음질이 별로더라고요. 희한하게 고프로 7이 음질 안 좋은 걸로 유명한데, 저는 고프로로 찍으면서 음질이 그렇게 안 좋은 걸 모르겠더라고요. 고프로가 잘 나오는데 화각도 넓어서 좋은데, 단점이 이제 가끔 버그 나가지고 막 손떨방이 안 돼가지고 막 미친듯이 흔들리는 거랑, 중요한 건 그거를 제가 찍고 있을 때
알면은 껐다 다시 키면 되는데 찍고 있을 때는 제가 모르니까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알아버리니까 그거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오류가 가끔 난다는 거랑 오류가 좀 있어요. 버그가 가끔 일어나는 버그가 갑자기 뿌얘지고 막 이런 거, 그거 제가 카메라 안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오류예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아마 뭐 세븐 이후의 제품들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마이크는 제가 쓰려고 하나 사놨는데 아직까지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그냥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은 그냥 전부 다 고프로 7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수도 되고. 뭐 인도 여자랑 결혼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상황이 되면 저는 뭐 외국 여자 뭐 이제는 잘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것 같은. 뭐 인종 이런 것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깜짝이야. 버려.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영상이 스토리도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딱 좋은데 미리 어떤 걸 찍을지 그림을 생각하고 찍으시는 식당 이게 좋고. 이거는 반반입니다. 조금 기획을 반 정도 하고 갈 때도 있고 정말 즉흥적으로 찍을 때도 있고 반반인데, 요즘은 살짝 기획을 할 때가 많은데, 근데 기획을 한다고 전부 짜는 게 아닌 게, 기획을 해봤자 어차피 제 맘대로 안 돼요. 여행이 거기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제는 정하죠. 나는 오늘 A라는 곳에 가서 뭘 해야지, 딱 요것만 정하는 거예요. 그 자해살면의 상하편 있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내가 사막에 가서 오토바이 타고 가서 캠핑을 해야지, 딱 요렇게만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오토바이가 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꺼졌는데 그 장소에서 그 꼬마 친구들이 찾아올 것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 내용이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획은 한 30%고 나머지는 우연이고, 되게 평범하게 될 때도 있죠. 얼마 전에 올린 온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는 인도 온천에 가서 목욕하는 걸 찍겠다. 그리고 별 다른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됐죠. 그냥 영상이 그냥 약간 브이로그처럼 소소하게 된 거고, 자해살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떤 스토리가 완성이 된 그런 케이스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많네요. 고프로가 지금 뜨거워가지고 단점 하나 또 찾았어. 고프로 오래 찍으면 발열이 장난이 아니야. 손 뒤질 정도 뜨거워. 근데 그거는 뭐 모든 카메라 기기가 그런. 이때까지 영상에 들어갔던 음악들 목록을 풀어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두 아티스트 음악을 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제 친구 거, 하나는 그 켈빈 맥레오드. 그리고 제 친구는 제가 맨날 나 지금 구독자 17,000명 돼서 네 음악을 찾는 사람 많으니까 올려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제 친구 클라우드는 한번 쫙 정리를 해서 한번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 켈빈 맥레오드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 그분 음악은 공짜라서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그 출처만 밝히시면. 인도나 중동 쪽 여행하실 때 무섭지 않나요? 중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인도는 처음 왔을 때는 무섭다기보다 혼돈이었어요. 제 첫 인도 여행지가 콜카타였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냥 동남아도 저는 어느 정도 약간 길거리가 조금 지저분하고 어지럽다 생각을 했는데, 콜카타는 미친 도시였어 진짜. 그냥 상식이 완전 파괴되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처음 갔을 때는 뭐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그냥 혼돈, 카오스, 정신도 없고 더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인도 처음 가면은 다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인종차별 경험및 대처법. 이거 중요하죠. 저는 인도에서 뭐 한두 번 당한 것 같은데, 남미에서 당했고, 남미에서 많이 당했지. 남미에서는 진짜 인종차별 많이 당했어. 근데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하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저는 가끔 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인종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하는 새끼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교육을 덜 받은 새끼들이고 약간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특히 남미 쪽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화를 낸다? 그냥 한두 명이 있을 때 인종차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꼭 무리예요. 두세 명 있을 때 해. 걔네한테 화를 낸다?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이 외국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몸싸움을 벌인다고, 말싸움 언쟁을 벌인다고 내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악플도 무시하는 게 최고긴 한데, 저 악플 무시해야 되는데 나 자꾸 악플에다가 댓글 달아. 저 옛날에 막 DC나 뭐 롤 이런 걸로 했던 전력이 있어가지고 친구 악플 무시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자꾸 댓글 달는데, 이제는 악플 무시하려고. 이제는 무시하겠어. 아무튼 인종차별은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교육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거기서 뭐 싸운다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인종차별을 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자기는 딴에는 약간 농담으로 한 건데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인종차별은 당해본 적 없고, 다 그냥 의도적으로 당한 거. 인스타그램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여행 중에 급동 마려우면 어떡하나요? 근데 인도는 어딜 가나 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돈 내고
해결하면 되는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들판, 집, 사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 없으니까 일단 뭐 싸는 건 싸다 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휴지는 쓴 다음에 이제 라이터로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제일 없애버리고, 뭐 어쩌겠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바지에 쌀 수는 없잖아. 해외 여행 가서 영상에서 저 본 적 있나요? 아, FBI 워닝. 근데 본 적이 없는 게 왜냐면 이게 또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도 그냥 보면 바지던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익 창출 나서 자금 모이면 북미 쪽도 가보실 생각인가요? 갈 거예요. 돈 생기면 전 무조건 갈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제 인생 목적지예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 끝나도 남미까지 쭉 한 번 더 이제 갔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미의 어떤 멋진 곳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제가 전에 자전거여행으로 하면서 가이드 책에는 나올 수가 없는 너무 멋진 곳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유가 되고 자금이 생기면 저는 다시 한번 미 대륙을 다시 한번 가서 진짜 멋있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방법은 이렇게 똑같이. 아프리카는 고민 중입니다. 아프리카는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빼고는 이렇게 뭐 있지도 않고, 이상하게 그렇게 흥미가 안 남겨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생각이 없고, 제 당장 계획은 이제 유럽까지 간 다음에 러시아 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 여행도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미드로 가는 거. 일단은 이게 계획인데 바뀔 수도 있다는 거. 한국인에 대한 인식 대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뭐 동남아 이런 데서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라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좋은 나라도 있고, 제가 사실 막 어렸을 때 막 20대 중반만 해도 K-팝 이런 거 엄청 무시했거든요. 근데 K-팝 이제 무시 절대 못하죠.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국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실제로 어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수출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이미지의 개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일본보다도 더 가끔은 좋다고 느낀 적도 많고, 뭐 한국 원숭이끼리 싸운다. 한국 전문 뭐 상품 파는 데도 많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인도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인도는 그냥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동남아에서는 정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인도에서 소매치기 당한 적 없고요. 몸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옷은 저는 애초에 버릴 거를 들고 와서 지금 꽤 많이 버렸어요. 해지고 이래서 버리고, 그 여행지에서 또 옷 사는 맛이 있잖아요. 너무 내가 그 한국에서 A급, B급 아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버릴 때 너무 아까워. 그리고 안 버리고 또 여행지에 왔는데 옷은 많이 팔잖아요. 좋은 게 보여. 근데 이걸 사자니 짐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걸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애초에 옷을 싹 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세요. 잃어버려도 놓고 왔네? 사지 뭐. 약간 이런 옷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메인에 여권 도장 팡팡 찍힌 로고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디자인인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서운했는데, 신내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빨리 올려줘. 제가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냐? 일단 아무거나 막 올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가식이 없는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획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유튜브 특성상 기획을 아예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기획을 아예 안 하고 하면 그냥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 저는 브이로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행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획도 해야 되고 편집도 좀 걸리고, 중요한 거 이 인터넷 사정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인터넷 업로드 하나 10분짜리 올리는데 막 15분 이랬는데, 여기서 올릴 때는 막 심하면은 6시간 7시간 걸리고, 막 자고 일어나는데 안 됐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조금 늦게 올라가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 여행의 목적은 완전 유튜브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있는데, 혹시 달려있으면 이분도 떼고 오세요. 여행 좋아하는데 좌우측 다른 나라들 다닐 때 어떠신가요? 이거 처음에 헷갈렸는데 지금은 뭐 인도 와서는 왼쪽이구나, 뭐 어디 뭐 베트남 가서나 오른쪽이구나, 베트남 오른쪽이었나? 뭐 적응되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태국 처음 가서 가족여행 했었는데 렌트해가지고 왼쪽으로 운전했는데 다 괜찮아요. 익숙해지는데 딱 하나 그 깜빡이가 헷갈려요. 와이퍼. 렌트 하는 5일 내내 계속 와이퍼를 키더라고. 깜빡이가 아니라. 댓글이나 구독자 수 의식이 될 때가 있나요? 구독자 수는 많이 의식이 돼요. 이분이 질문이 기네요. 여행의 주안점. 저는 일단 이제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죠. 어디를 가겠다. 지금처럼 아이슬란드 뭐 오로라를 보겠다, 우크라이나 그 체르노빌을 보겠다, 인도의 뭐 자이살메르를 보겠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소도시나 어떤 그런 여정을 좀 중요시해서 웬만하면 스킵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배낭여행 특성상 스킵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그런 중간의 여정 발생하는 무작위 이벤트를 조금 중요시하는 것 같고, 호객행위 관심까지 모르겠고, 호객은 사실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악플이 있어요. 그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도 분명 너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들 텐데 너무 싸가지 없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몇 살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 33이에요. 저도 지금 꼰대 나이고 무시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노 그냥 하거나 단호하게. 예. 쥐구 않고 아메리카는 힘들 것 같아요. 한 번은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군인도 100일 있으면 100일 휴가를 주는데 저 유럽까지 가면 아마 6개월 7개월 넘을 것 같은데 한국에 안 가고 바로 미국을 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가족도 보고, 한국에서도 저는 전국 여행을 한번 할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한국도 좋은 곳 많잖아요. 저 제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여행도 저는 하면은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예. 쉥겐 조약? 이거 그냥 유럽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갈 때 만약에 제가 뭐 인도로 오기 전이면 인도 오기 뭐 한 나라 두 나라 전부터 비자를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도 비자도 그 미얀마에서 받았고, 첫 번째 때 안 좋은 일이 빈대 물린 거. 진짜 빈대 물렸을 때는 너무 가려워서 몸에 불 지르고 죽고 싶었어요. 너무 가려워서. 진짜 너무 가려워. 끔찍해. 물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제발 물리지 마세요. 그거 말고는 안 좋은 일 근데 인도가 안 좋은 일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제 여행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렇지 안 좋은 일 꽤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뭐 성추행일 수도 있고 정말 최악으로 성추행이고 사기를 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왜 편집을 하냐면, 제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화를 낼 때 보는 사람을 약간 불쾌하게 만들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그 제 화내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내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좀 불쾌해서 제가 웬만하면 자르고 있어요. 예. 안 좋은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제 여행기를 보시고, 그러니까 인도를 오고 안 오고 제가 그렇게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너무 막 인도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태국. 근데 베트남도 제가 사기를 많이 당해서 베트남도 옛날에 되게 싫어했는데 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완전 젠틀하고 사기도 거의 없고, 사기를 내가 당하려고 맘먹지 않으면 태국은 안 나갈 수 있어 진짜. 두건 취저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거 여행 일단 인터넷에서 치면 잘 많이 나오고, 제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에서 산 오토바이는 그 블루카드라는 등록증이 있으면 캄보디아 라오스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경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고. 반대로 캄보디아나 라오스 오토바이는 베트남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태국은 둘 다 안 돼요. 태국은 그냥 무조건 안 돼요. 태국은 오토바이 여행하려면 태국에서 빌려서 태국에서만 해야 돼요.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갖고 들어올 수 없어요 태국은. 네. 혼자 여행의 장단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혼자 여행이 재밌어요. 같이 여행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 배고플 때 내가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나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담도 있고, 여행지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제일 좋은 건 혼자 여행하다 만나면은 그 여행지에서 만나서 술 같이 먹고, 어디 갈 때는 오케이 빠빠이 잘 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여행할 때 단점은 뭐냐면, 기차에서 화장실 갈 때 나 오줌 마려웠는데 이거 좀 불안해 막.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들고 화장실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갔다 와야 돼. 그럴 때는 같이 있을 때가 훨씬 좋죠. 네. 말동무도 대주고.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요 저는. 저 영어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도 여행하는 이유는 인도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 재밌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인도가 싫어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볼 만큼 본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남인도를 안 갔지만 아직 안 가본 나라가 워낙 많아서 이제 인도는 아주 먼 훗날이 아니면 세 번째는 안 올 것 같아요. 볼 만큼 봐서. 쉬어가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여행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평범했어요. 게임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술을 좀 많이 좋아했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돌붕이시던데 몇 급이신가요? 제가 그 무과금 유저라서 그거만 했어요. 그 투기장. 투기장을 잘 못했어. 12승 딱 한 번 해봤고 맨날 갓승 아니면 3승 3패. 투기장 나만 운 없어. 교환학생 워킹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 유학도 가본 적 없어요. 환전은 제가 요즘에 ATM으로 뽑는데, 왜냐면은 달러는 그냥 막 환전을 하기에는 항상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서 인도에서는 거의 항상 환전을 그 ATM을 썼는데, 인도가 웃긴 게 한 번 뽑을 때 10,000루피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그게 17만 원이거든요 거의. 그거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엄청 나가는 거야. 한 번 뽑을 때 막 7,000원씩 8,000원씩 나가는 거.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짧게 인도 여행 오시면 달러를 충분히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형 좋아해요. 형 나도 좋아. 나 게이 아니에요. 직장을 저는 그만둔 게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프리랜서였고 마지막 직장도 3개월 다니고 인턴 다니고 잘렸어요. 근데 저는 잘린 게 뭐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일은 제대로 했는데 거기가 아이고, 그 미생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꼰대 회사라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은 제대로 하되 안 올렸어요. 일부러 제발 잘라주기를 바랬는데 잘렸죠. 계약 해지. 그래서 잘 된 거죠. 영상 찍고 난 후에 춤 추실 것 같이 생겼어요. 전 춤을 진짜 더럽게 못 춥니다. 제 영상,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옛날 남미에서 춤춘 영상이 있는데 저 그거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토할 뻔했어요. 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나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여행 끝나고 집에 가면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 맨 처음 하는 말이 냄새, 이지랄을 먼저 해요. 아프리카 간 적 없고 아프리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는 모르겠어요. 여행 유튜버를 계속 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근데 저는 여행을 할 때 다른 여행 유튜버분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도 갔다가 다시 한국 가서 편집을 하고 다시 또 뭐 중국을 가서 찍고 다시 편집을. 근데 저는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쭉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 여정이라는 거, 저니 트래블이 아니라 저니, 저는 그걸 좋아해요. 여정. 네. 조여정 말고 여정. 그래서 한 번에 쭉 가는 걸 좋아해서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 무조건 볼리비아.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좋은 나라가 아니고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꾸준히 가고 싶은 나라는 태국. 거기 이제 쉬러, 호텔 이런 데서 쉬러, 힐링하러. 짐소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이거 옛날부터 하려고 맘먹었었는데 네, 제 짐소개 보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 되게 대충 다녀요. 다른 여행 유튜버들 거 보세요. 소이님 계시고 히철리즘님은 배낭여행을 아니시구나. 그분 건 잘 모르겠고 열아기님들 것도 괜찮고. 네. 여성 여행 유튜버님들이 약간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 잘하시고. 저는 그냥 없으면 그 자리에서 사거나 그냥 대충 다녀. 허술하게 다니는 편이라서 제 거 뭐 따라하지 마시고 제 거 보고 저렇게 멍청하게 여행하는 놈도 있구나. 그렇게 세계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없어요. 재밌는 거예요. 인도는 오른손 말고 왼손은 응가 씻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네. 밥을 손으로 먹는 거 많이 봤어요. 수저를 항상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수저를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로밍은 유심삼은 끝나요. 외국 나와서 유심삼은 그냥 끝나더라고요. 파키스탄 이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댓글 저 다 읽어요. 다 읽는데 그 대댓글을 못 남기겠어요. 이제는 진짜 이거까지 요구하시면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인터넷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저 하트는 웬만하면 다 누르거든요. 근데 하트를 안 눌러도 보기는 다 봐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읽다가 구라치면 원래 겁이 없냐? 저 겁 많아요. 그 자이살메르 그 사막에서 잘 때도 그 들개들 때문에 잠 한 2시간 잤나? 저는 여기서 또 소신발언 할게요. 저는 동물을 싫어하지 않는데 사람한테 덤비는 동물은 저는 동물로 안 봅니다. 짐승으로 봐요. 그래서 그날도 그 텐트한테 덤비는 동물들 그 들개들이랑 진짜 막 밤새 몽둥이 들고 실제로 못 때려. 걔네 못 때려. 걔네 빨라가지고 때리진 않았는데 막 몽둥이 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건 많아요. 저. 부모님이 걱정 많이 했는데 구독자 오를 때 저보다 우리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아빠랑 그 막 1000명 이하 때 막 하루에 10명 오르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오늘은 10명이나 올랐다. 아유 막 좋다 막 이러고 한 명 오르면은 오늘은 조금 올라야 되는데 4000명 오르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친구들도 연락 와가지고 야 이제 너 말하고 다녀도 되냐 막 이러고 저보다 제 주변 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여자분들이랑 뭐 뜨거운 밤 보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발음이 또박또박하다고?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춘천에 학생이 사 먹기 좋은 젊은. 제가 춘천을 20년 살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2의 고향 서울 공릉에 살아가지고 춘천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영국 가이드 해달라고요? 저도 영국 안 가봤는데 아는 게 없네. 영국 최악의 숙소? 딱히 최악의 숙소가 있었나? 노숙했던 적은 있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다 숙소가 너무 비싸가지고 오기가 생겼어.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비싸게 돈 내고 자기가 싫어가지고 노숙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잘 자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굿나잇 이러길래 오케이. 행복했던 순간 아까 말한 그 볼리비아 거기랑 구독자 1000명. 너무 좋았어. 울었어. 편집 시간 거의 하루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컷은 얼마 안 걸리는데 자막이 엄청 걸려. 미칠 것 같아. 이 영상은 제가 자막을 아마 안 낼 거예요. 자막까지 다 하면 너무 힘들어. 드라마 미생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또 뭐 봤지? 네, 미생 미칠 것 같아요. 그 미생에서 그 한국 직장인들이 그 일 끝나고 추운 이렇게 김 모락모락 나는 술집에서 소주 한 잔 딱 하는 그 장면 그거 볼 때마다 막 이 가슴 한켠에서 뭐가 올라와. 막 미칠 것 같아. 막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감동인지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나도 그런 생활을 길진 않지만 해봤고 막 진짜 막 하고 싶어. 지금도 하고 싶어.
나씨 골방에서 같이 해서 편집만 하는 거 아닌가요? 편집하는 날은 진짜 그렇게 해요. 뭐 골방이나 인터넷 되는 장소 그런 데서 갇혀가지고 그냥 내내 그것만 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여행까지 와서 왜 그러고 있냐. 현지인과 크게 싸운 적 그 바라나식 사기꾼 그 아저씨랑 한 번 더 크게 싸운 적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빡이 쳐가지고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화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거 차마 영상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짧게 넣은 게 있는데 그거는 못 느꼈더라고요. 네. 캐리어 배낭. 인도는 그 캐리어에 대해서 조금 인색해요. 턱이 많아서. 저는 가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낭도 되고 캐리어도 되는 가방이라서 그걸 샀거든요. 태국에서.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그거 나중에 배낭 2개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다면은 그거 추천드려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도에 계속 있어주세요. 뭐 그러면 좋긴 한데 인도가 더운 것도 있고 그런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그리고 저는 인도 여행자가 아니라 세계 여행자라서 쭉 갈게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재밌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요. 다른 나라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만 나라가 아니니까. 유튜브 수익은 지금 추정 수익이 제 거기에는 1200달러인가 뜨더라고요. 6일째 수익이. 여기 첫 수익치고 엄청 많긴 한데 그걸 이제 받으려면 아직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좀 쌓여야지 뭐 되고 뭐 핀 번호 이런 것도 아직 안 받았고 아직 그게 예상 수익이지 들어온 수익이 아니라서. 근데 일단 제가 유럽까지는 유튜브 수익 전혀 안 쓰고 제 돈으로만 갈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수익을 쓰게 되면 약간 초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계속 그 약간 가난하고 힘든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편집본은 저 대용량 하드가 있어요. 거기다 놓고 있어요. 웹툰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만화를 그려보면서 느낀 게 제가 만화도 그렸고 유튜브도 해봤는데 유튜브는 그래도 편집할 때 재밌는데 만화는 그리고 나서 올렸을 때는 재밌는데 그 그릴 때가 너무 힘들어. 진짜 고통스러워. 너무 진짜 짠할 것 같아요. 장거리 버스 그 뭐좀 화장실에 있는 버스도 있고 자주 쓰고. 아이슬란드 수영해서 가냐고요? 배 타고 갈게요. 현지인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방법. 이거는 여기가 인도라서 그렇지 동남아에서는 소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낯을 가려서. 근데 인도인들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와서 해요. 네. 알아서 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방법 찾지 않으셔도 아마 지겹도록 아마 대화할 것 같아요. 일본, 서양, 국산, 너님의 취향은? 이거는 뭐 일본이죠. 일본. 뭐 한국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이랑 서양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본 게 한국 거는 에로 영화인데 에로 영화 본 사람이 있나? 나는 진짜 한국 그거 좀 합법화했으면 좋겠어. 왜 그 성적인 것들을 왜 불법화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왜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애니 보시나요? 애니는 안 봅니다. 근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원피스 한번 빠져가지고 맨날 그 일본 음악만 듣고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 저는 애니 보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애니 보는 사람들 치고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조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나쁜 사람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집에서 애니만 보는데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근데 애니는 제가 애니뿐만 아니라 영화도 잘 안 보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저 그런 것도 아예 안 봐요. 드라마도 거의 안 보고 보는 게 미생 봤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나르코스. 나르코스 명작. 저는 일단 드라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남미 이런 데서 갱들 나와가지고 막 서로 총 쏘고 죽이는 거 아니면은 못 보겠더라고. 춘천 사람이에요. 네. 오늘 양은 넣어갔나요? 인터넷 다 잘 돼요. 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여행 다 한 다음에 유튜브 유행 개? 이게 좀 글쎄 이거는 모르겠네. 근데 제가 원래 게임 막 스트리머 이런 걸 하고 싶긴 했는데 게임 스트리머는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편집을 하는 거랑 라이브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랑 지금 제가 2시간째 말하고 있는데 아직 힘들어. 만약에 하게 되면 게임 쪽 하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오스 편은 할 말이 많아요. 라오스를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여행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편집을 전부 다 해야 됐어. 그래서 라오스 편이 그 방빙 편이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그 친구가 헤어졌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다한 얘기가 많은데 그 친구 막 길거리에서 자고 김지성에 들어갈 때 입은 수영복 팬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 수영복이에요. 팬티는 뭔 팬티야. 105mm 현인포. 그 운전병 둘팔 하나 둘 따본 적은 없고 보기만 봤어요. 이게 딱 땡기는 거. 인도에서 도둑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외로움 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이번 여행은 전혀 하나도 안 외로워요. 진짜 카메라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아.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이제 서양인들이 막 말 걸면은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카메라에 대고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손으로 인도 음식 한번 먹지 않았어요 제가? 그 도싸 먹을 때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직업 영상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과 혹시 같이 여행은 기회가 되면 하고 싶긴 한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태까지 친구 4명 만들었죠. 오데드, 이스라엘에서 온 오데드 그 친구랑 그 벨기에 커플은 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자주 만났어요. 얼마 전에도 같이 밥 먹고 이제 인도에서는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벨기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두 커플 그 두 커플 되게 귀여워. 되게 귀여운 커플이야. 근데 키는 저보다 훨씬 커요. 그 16 그 여자인 친구가 키가 한 175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인 형님 한 분. 예. 그 형님은 국경에서 만나는데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술도 같이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세계여행 곧 가는데 형님께서 밥 가능? 당연하죠. 오세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꼰대 형모자예요. 근데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를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나이 많은 분들을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꼰대는 나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꼰대 제가 생각하는 꼰대의 기준은 뭐냐? 자기의 경험과 판단만으로 남한테 어떤 걸 강요하는 거를 저는 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말만 한 줄 알면 3살짜리 애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여행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는 꼰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만으로 남의 전화통화 성격과 어떤 판단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지. 저는 실제로 저도 꼰대가 될 수 있는 나이죠. 33살. 그리고 젊은 꼰대도 엄청 많이 봤어요. 이게 인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꼰대가 많아요. 좀 다 그런 거 아닌데 여자분들도 많아요. 남자만 꼰대가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꽤 있어요. 여성 인도 꼰대도 많고. 제가 꼰대라고 할 때 그 꼰대는 그냥 그 사람이 꼰대인 거지 나이가 많아서 꼰대, 남자라서 꼰대, 여자라서 꼰대 이게 절대 아니니까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33살이니까 뭐 저한테 반말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저는 반말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15cm 이상이 다 yes or no?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이게 뭐 시미켄 TV야 뭐야. 너 유튜버 사냐? 근데 하고 싶긴 해요.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지금 1000명, 10,000명, 5,000명 막 이렇게만 돼도 이렇게 재밌는데 사용 가능하신 언어 저 영어 조금 하는 거랑 한국말 다 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 되게 난 좀 신기해요 진짜. 사기 안 치는 인도인, 사기를 치는 사람만 치지 모든 인도인이 사기를 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전기 하루에 3시간 켜지는 거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온천 하나 때문에 거의 간 건데 전기가 그렇게 안 들어오는 줄 몰랐네. 진짜 영상 올리려고 진짜 개 하루 종일 별 꼴값에 다 떨다가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구독자 수 느는 거 좋죠. 좋아요. 근데 부담이 좀 되고. 근데 이때요? 요즘에 군대에서도 유튜브 보던데 그거 나중에 짬 먹으면 제 거 틀어놔요. 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 옛날에 막 뉴스 틀어놔가지고 욕먹고 그래요.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듣긴 들어요. 동안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뭐 언젠가는 사람 늙지 않나? 못생긴 동안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 커플 여행지 추천 태국 섬. 강추. 프로필 사진이 그거 같다고 하네? 나 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죽기 전에 여기 얘기는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우유네 사막? 짜장면, 짬뽕, 짜장면. 저 매운 거 싫어요. 매운 거 진짜 너무 싫어요.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이거는 있어요. 우리 너무 의무적인 사회가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 칭찬하고 이런 거보다는 깔 땐 까고 욕할 때 욕하고 구독 취소 누르기 전에 욕 한 번 두세 번 하면서 기회를 좀 주시고, 오늘 영상이 별로였으면 좀 오늘 별론데? 댓글 남겨주시고. 저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약간 재밌는 친구 같은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친구인데 유튜브를 하는 그냥 옆집 형, 뭐 동생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 여행 중 가장 빡칠 때, 인터넷 느리고 전기 안 들어올 때, 빈대 물렸을 때. 좌파요 우파요? 이런 거 하지 마. 제가 사실 둘 다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냥 머리에 별로 들은 것도 없고 뭐 좌파니 우파니 뭘 해봤자 제가 양비론을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물론 이제 나름의 그런 정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2개 다 해봤어요. 뭐 해봤는데 아니야. 이런 거는 진짜 제 채널에서 무슨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 좀. 무슨 뭐 성차별, 뭐 남혐 여혐 이런 거랑 갑자기 나 이거 인도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경상도 전라도가 왜 나와? 제가 그런 거 지우고 있거든요. 근데 미처 못 보고 지우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없을 건데 그 구독 안 눌러도 댓글 남길 수 있지 않나? 티어, 오버워치 티어 최고 높이 올라간 게 그 다이아몬드 다음 거? 거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옛날에 한번. 보통은 다이아몬드에 머물렀어요. 팬티 몇 장? 4장. 저 힙겔 이미 몇 번 갔어요. 여행기로 3번, 만화로 4번. 서울 과기대. 저는 서울 과기대 나온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괜찮은 학교인 것 같아. 등록금도 싸고. 윤우주 일병. 윤우주 일병 그분이 실명은 아니죠. 다른 이름인데 그분 제가 수소문 해봤어요. 지금도 군대 단톡방에 있는데 그 동기, 제 약선님 형이 동기인데 모른다네요.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한 40대치? 잘 사나? 우지형 혹시 보고 있으면 댓글 좀 남겨줘. 많은 사람들이 형을 보고 싶어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거를 만나러 그랬다면 해명도 해야 되잖아. 카레 맛동 똥맛 카레
똥만 카레가 낫지 배탈은 안 날 것 같아. 인도네시아는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뭐 동남아 넘어갔으니까. 정확히 5월 21일 오후 6시 반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 중에 중복되는 것까지 해서 다 있다. 와 2시간 반 걸리네. 와 쉽지 않네요. 이 영상은 자막 못 넣어. 힘들어.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대답 안 하는 게 있으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남겨드릴 거고, 그것 좀 정해주세요. 팟캐스트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가라고 하면 제가 갈 거고, 가지 말라고 한다면 봐주신다면 비행기 타는 거 한번 봐주신다면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갈 거고, 그 비행기 타지 않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신다면 딱 그 위험하지 않은 주황색 지역만 딱딱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최대한 빨리. 네. 최대한 욕 덜 먹게끔. 아예 안 먹는 건 불가능하고 최대한 덜 먹게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 일주일 만에 타닥 넘어가서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대로 할게요. 끝.